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수사 득일까 독일까입니다. 어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장으로 합류한 검사 윤석열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런 말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로 패한 현직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행태도 정상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특수통검사 50명 이상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무려 376회나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시작으로 성남FC,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1년 6개월 동안 먼지털이식으로 이렇게 탈탈 털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증거도 제대로 못 찾고 있으며 구속도 못 시키고 있는 걸 보면 명백한 죄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또 이재명 전담 수사팀을 수원지검에 새로 꾸렸다는 뉴스를 듣게 되니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한 번이 없었고 소환조사도 없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은 다양합니다.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본인의 이력서에 허위 학력과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는 의혹들,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있고 그 외에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수사는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아마도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야 제대로 밝혀지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주필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수사, 득일까 독일까.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가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이딴 쪼개기 기소에다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수사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나머지 수사 결과를 모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에 또다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총선을 겨냥한 검찰의 의도적 수사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 전략은 영장 기각을 계기로 더 교묘해진 모습입니다. 쪼개기 기소는 예상된 것이지만 최대한 여러 건으로 분리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 수를 늘려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의혹으로 각각 기소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여기에 16일 위중교사 기소가 추가되어 이 대표 재판은 총 3건으로 늘어났고 법정 출석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위중교사 기소를 별도로 떼낸 것은 이 대표에게 가장 빨리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의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2018년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혐의인데 지난달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데 고무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단순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수사 카드도 꺼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요용을 묵인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팀을 재편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해 9월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최근 국감에서 당시 수사팀에서 공익제보자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또는 통신수사 결과 등을 다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던 윤석열 검사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수사도 이 대표 주변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의 멤버인 민주당 의원, 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돕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이 최근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점이 주목됩니다. 수사팀장을 맡은 이정섭 2차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1심 재판에서 패한 윤석열 사단 검사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이 대표 대북 송금 의혹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들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끝없는 검찰의 이재명 수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특수통검사 50여 명 이상이 동원되고 압수수색이 무려 376건 진행된 것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의도를 띤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이 퍼지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충재 주필님은 윤 대통령과 검찰의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행태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10월 18일자 사설입니다. 이재명 쪼개기 기소, 김건희 수사 미적, 부끄럽지 않나?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는 과도하게 물고 늘어지는 반면 김건희 여사 수사는 건성으로 하고 있는 검찰의 이중적 태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기소돼 1심 재판까지 끝났고 이들 재판에서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거듭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태도의 극명한 대비는 권력과 한몸이 된 검찰의 불공정과 정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10월 17일자 사설입니다. 검찰은 언제까지 이재명에만 매달려 있을 건가?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고 하며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기소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1년 5개월 동안 검찰의 칼날은 오직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겨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할 것이며 기소와 재판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이재명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지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신뢰와 힘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시스 10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민주, 이재명 추가 기소, 정적 죽이기의 끝판, 비겁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기자회견을 빌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또 추가 기소를 했다며 이렇게 만사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이제껏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수사에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개의 언론사에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